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여자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34살 오빠이고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 후에 바로 아버님 회사에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배우기 시작한 지 7년밖에 안 되었지만 아버님께서 나이도 많으시고 더 늙기 전에 어머님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싶으다며 올해 초에 남편에게 사장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물론 아버님은 이제 자기는 회장이 되었다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끔은 회사 관련해서 물어보시고 보고도 받으시는 거 보면 진짜 회장님 같으십니다. 결혼한 후에 작년까지는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시집살이 및 시댁 식구들이 불편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저로서는 가족끼리 한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시부모님들도 너무 잘 해주셨고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아파트를 하나 사주시며 분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몇 년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며 점고 신혼일 때 둘이 살아야 행복한 추억들이 많이 생긴다며 이제는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주신 아파트가 70평이 넘습니다. 부모님 집 방 한 칸에서 살던 저희에게 70평 아파트는 궁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나른 거실과 몇 개의 방을 꾸몄지만 남은 방들은 그냥 비워두었습니다.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 아이들 방으로 만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 동료들과 술을 한잔하고 집에 가는데 그날따라 대리운전비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가깝기도 하고 술도 많이 안 취한 것 같아서 직접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 및 벌금 등을 내느라 살고 있던 원룸 전세보증금 빼고 그래도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출도 제1금융권에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이 없다 보니 그렇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지낼 곳이 없다며 저희 집에서 직장 구할 때까지만 지내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남은 방이 있기에 가능은 하지만 저 혼자 결정을 내릴 순 없기에 일단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힘들 때 서로 돕고 지내는 거라며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날 바로 친구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궁궐 같다며 놀래하는 친구에게 저도 아직 적응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같이 출근하고 남편은 퇴근을 하면 가게로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가게 마감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기에 심심했었는지 친구가 오후쯤 돼서 가게로 나와 이것저것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력서를 계속 쓰고 있는데 연락 오는 곳이 없다며 집에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밥값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가게로 나오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퇴근하고 같이 맥주도 한잔하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도 하다 보니 제법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전에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살 것들이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저도 남편도 비밀번호 없이 핸드폰을 사용하기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남편이 아무래도 폰에 이런저런 자료들이 많아서 분실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비밀번호를 걸었다고 하였습니다. 크게 의심하지 않고 받아서 사용했는데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저것 살펴보니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 메신저와 통화 목록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진첩을 확인해보니 둘이서 호텔을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날짜를 보아하니
남편은 출장 간다고 며칠간 집에 안 들어오고 친구녀는 자기 본가에 다녀온다고 안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둘이 동시에 집에 없어서 허전하다고만 생각했을 뿐 그 둘이서 붙어 먹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그 둘이 관계를 가지는 영상 또는 그 현장을 목격해야 증거로서도 이혼 소송에서도 큰 힘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집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였고 이제 가게에 둘 다 안 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알바를 두고 운영할 것이고 그 시간에 저는 필라테스 운동을 다닐 거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 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CCTV에 찍힌 영상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실시간을 볼 수도 있었고 녹화본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해 보는데 처음 몇 주간은 의심을 하는 것인지 아직 상황을 지켜보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은 믿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래에 나오는 제 운동복들, 저녁 시간에 실제로 일하는 알바생, 집에 오자마자 운동해서 힘들다며 일찍 잠까지 잤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서 둘이서 제가 알면 안 되는 은밀한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니 간간히 스킨십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저와 같이 자는 침대에서 그 짓거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파에서도, 식탁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정말 발정한 짐승들 같아 보였습니다. 아주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서로 물고 빨고, 소리 지르고, 정말 미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저장 및 별도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만 바라보고 시집을 와서 남들은 하기 싫다고 하는 시집살이는 결혼하자마자부터 4년을 넘게 하였고 어쩌다 시댁 식구들과 서운한 일이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제가 너무 미련하고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바람이 날 정도의 남자였다는 사실에, 그것도 상대가 제 친구랑 났다는 사실에 저는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 후 주말에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가족 식사하자고 제가 남편 몰래 연락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친구와 남편은 갑자기 저와 함께 온 부모님의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며 나간다는 친구를 붙잡았습니다. 같이 준비해서 먹자고 하였습니다. 흔쾌히 시부모님들도 괜찮다며 같이 먹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아무도 의심을 하고 있지 않을 때 TV로 CCTV 영상들을 틀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의 귀싸대기를 때리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녀는 당황해하다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오더군요.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건지 그렇게 하면 그 방문을 못 열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열쇠로 방문을 열어서 거실로 끌어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안의 새며느리 겸 새마누라이니 서로 인사들 나누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혼을 하고 이 집안에서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혼 서류 보내면서 위자료 관련해서도 보낼 테니 넉넉히 준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혼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였지만 용서는 못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미리 준비해 놓은 캐리어를 들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부모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다 보니 짐이 적었고 큰 집에 와서는 너무 허전할 정도로 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집을 나오고 보니 짐이 적은 게 참 좋더군요. 지금은 가게 근처에 집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가게로 남편 및 시댁 식구들이 찾아오지만 손님으로만 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다 정리했다며 용서 및 다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하였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또 바람은 안 피운다는 보장도 없고 영상 속의 그 짐승들의 행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 저를 비난하는 대화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듣고 보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조언을 듣고 싶지만 같이 이야기를 나눌 부모님도 형제도 없는 저로서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